안녕하세요. 설날 아침에도 축구는 이어집니다. 설날 당일 아침에 열린 이탈리아에서 열린 나폴리와 살레르니타나의 세리아 경기 현지 반응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뛴 경기죠. 김민재 선수는 이날 당연히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팀의 2대0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자, 먼저 경기 결과와 스팔레티 감독의 반응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 38경기 중에서 딱 절반 19번째 경기를 치른 나폴리. 그런데 승점 50점이 됐어요. 계산하기 쉽죠? 시즌 끝까지 이 추이를 유지한다면 100점이 된다는 거고요. 승점 100점이면 세계 어느 리그에서든 거의 무조건 우승을 하는 그런 승점입니다. 100점을 따고 우승을 못한 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경기는 흡이차 크바라첼리아가 고열로 인해서 제외된 경기였어요. 나머지들은 다 주전이 나왔는데 이 살레르니타나가 한 수 아래 팀이지만 나폴리가 그렇게 쉽게 이기진 못했습니다. 어려울 때 한 건 해준 디로렌조의 시즌 첫 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터지면서 선취골이 됐고요. 그리고 앙기사가 경기 내내 중원에서 해줘줬고, 그리고 오시멘, 이제 뒤에서 많이 얘기를 해볼 공격수 오시멘이 멋진 활약으로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어줬습니다. 골키퍼 알렉스 메레트가 횟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선방을 몇 개 해줬고요. 현지 시간 금요일에 유벤투스의 승점 15점 감점이 발표되면서 현지에서도 이제 나폴리가 우승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우승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스팔레티 감독한테 많이 날렸어요. 스팔레티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기자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저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는 점만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면서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겸손하고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유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상당히 멋진 말이죠. 자, 아직 건방지게 보진 않겠다. 하지만 지금이 꼭 잡아야 하는 기회라는 거는 우리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개인적인 스탯을 보면요, 태클, 성공률, 태클 횟수, 걷어내기 다 평소처럼 좋은 수비 기록 가지고 있고, 정말 눈에 띄는 건 빌드업 쪽의 기록입니다. 볼터치, 이날 개인 점유율, 패스 횟수 경기 내 1위였고요. 패스 성공률이 93%, 키패스 1회. 이렇게 빌드업에서의 비중이 팀 내에서 점점 커져가는 듯한 그런 김민재 모습입니다. 5점이 있다면 전반 44분에 받은 경고인데요. 상대 공격수 폴란드 대표인 크지슈토프 피용테크의 침투를 막다가 그 상대 선수의 위치를 정확히 체크하지 아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의 낙하 지점을 머리가 아닌 발로 걷어내보려 했는데 피용테크가 여기 머리를 대밀려고 하면서 김민재의 발에 피용테크 얼굴이 차일 뻔했어요. 살짝만 닿아서 부상이 되지는 않고 피용테크가 잠깐 고통소했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런 스탯 딱 이탈리아에서 평점 낮게 나오기 딱 좋은 스탯입니다. 낮다고 해서 5.5 이런 건 아니지만 김민재가 원래 좀 잘한 경기에 주로 받는 6.5나 7이 아닌 6이 나오기 좋은 스탯이다. 왜냐면 이런 패스, 빌드업 기여도 이런 것보다는 경고 하나 받은 것으로 확 깎이는 게 이탈리아 평점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빌드업 기여도 같은 거는 이제 이 나라는 길게 경기를 쫙 패스를 돌리면서 서서히 장악해 가는 것보다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단 한 번의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국민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축구에도 이어져서 피를로와 부스케츠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스케츠처럼 내가 필패스를 찌르지 않아도 좋으니까 천천히 뒤에서 경기를 조립하는 선수와 달리 피를로는 똑같이 위대한 수비형 미드필더, 후방 플레이메이커였지만 직접 킬패스를 찌르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죠. 이게 이탈리아 문화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이제 좀 소박한 패스를 아무리 많이 돌리면서 팀의 경기 운영에 도움을 주더라도 그게 평점에 반영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각 경기 평점은 약간 낮게 나오다가도 무슨 유럽 전체 센터백 순위 같은 걸 어디서 꼽으면 꼭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게 요즘 김민재의 모습이죠. 자, 서론이 길었고요. 자, 각 매체의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 또 이 나폴리 팀의 평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공신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큰 곳이지만 그 평점만 있고 총평은 주지 않는 그런 곳이죠. 여기서는 김민재 선수에게 6.5점을 부여했습니다.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팀 내 최고점이 7점이에요. 디로렌조와 오시멘, 골을 넣은 두 선수가 7이고 그 바로 아래가 김민재다. 여기서는 김민재의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 라흐마니와 함께 6.5고요. 스팔레티 감독도 6.5를 받았습니다. 이날의 팀 내 최저 평점은 로사노. 이 나폴리 오른쪽 윙어 정말 고민거리죠. 그동안
폴리타노 원래 열심히는 하지만 잘하진 못한다 이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폴리타노 열심히 해줬지만 이날은 크바라첼리아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파괴력이 있는 오시면 아니죠, 로사노를 써본 것 같은데 로사노가 기대만큼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면서 나중에 교체가 됐습니다.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 역시 김민재에게 6.5를 줬어요. 높은 편이고요. 김민재에 대한 평가는 뭐 경고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 묘사들은 좀 빼고 중요한 말만 옮겨보면 어떤 상황도 극복해내는 거인,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뭐 경고 상황이 있다거나 좀 이렇게 수비 상황에서 좀 실수가 있거나 그래도 위축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실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극복해내서 결국엔 수비를 해낸다, 그리고 그 뒤에 좋은 경기력을 되찾는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팀 내 최고 평점은 7.5입니다. 스팔레티 감독과 더불어 오시멘만 7.5를 받았고 그 밑에 뭐 후이, 안기사, 엘마스 등이 7이고 김민재는 무려 골을 넣었는데도 디로렌조와 함께 6.5네요. 그리고 팀 내 최저는 로보트카 등의 6이었습니다. 오시멘에 대한 평가도 한번 보면 와일드하고 멈출 수 없다, 의지가 강하다, 매번 공을 향해 몸을 던진다, 이게 좋은 말들이 정말 많아요. 오시멘 선수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날 굉장한 플레이를 해줬고 짐승 같은 선수예요, 그렇죠? 김민재 선수의 별명도 괴물인데 오시멘 역시 전방에 있는 또 한 명의 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죠. 탄력이 좋고 신진능력이 뛰어난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날은 집중력도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수비팀이 조금이라도 하면 정말 총알같이 빠져들어가면서 강력한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는 슛으로 득점을 해내는데 정말 멋진 플레이로 골망을 한번 갈랐지만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가 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 밖에도 이타적인 플레이 많이 해줬고 득점 상황이 왔을 때 동료요, 아마 엘마스였죠? 가마찬 슛이 골대 맞고 나온 게 자기 앞에 떨어졌을 때 절대 놓치지 않고 밀어넣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시즌 초만 해도 이 선수를 이제 백호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 굉장히 인기인 슬램덩크에 빗대서 강백호 같은 선수다라고 많이 했어요. 왜냐면 신체 능력이 굉장하고 집중력이 좋아서 아군도 상대방도 예상하지 못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오시멘의 플레이는 상대 팀에도 큰 변수지만 우리 팀에도 변수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오시멘이 시즌 치르면서 성장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전에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정말 변수가 너무 컸는데 요즘엔 정확도가 상당히 올라갔고 조금 더 꾸준히 득점할 수 있는 선수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시멘의 플레이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오시멘의 플레이는 나폴리의 상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즌 끝날 때까지 이런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오시멘은 나폴리 우승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 영입된 김민재와 크바라첼리아 잘하고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원래 있던 오시멘이 계속 성장을 한다면 이 팀이 우승 못하는 게 이상하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음에 지역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칼추나폴리 24는 김민재 선수에게 6점을 줬어요. 뭐 좀 혹평이 섞여 있어야 6이 나옵니다. 어설픈 공격수 체크, 경고받을 만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보는 기자들한테도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가 완전히 좋지 않다는 게 그렇게 보이나 봐요. 김민재 뭐 달리기 속도, 점프의 높이 이런 게 시즌 초반과 똑같지는 않다는 게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보이나 봅니다. 사실 뭐 그럴 만하죠. 왜냐면 월드컵에서 피로 누적으로 부상까지 당했다가 그 뒤로 나폴리 돌아오자마자 바로 뛰고 있잖아요. 거의 풀타임으로 계속 뛰고 있는데 지금 컨디션으로도 잘 해주고는 있지만 더욱더 회복할 시간이 좀 절실해 보이는 게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입니다. 우승하려면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주중 경기는 다 빼면서 당분간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싶었는데 최근에 그 파트너인 라흐마니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주중 경기에서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이제 김민재를 쉬게 하려다가 스팔레티 감독이 에이 지키기에만 쓰자 이러고 잠깐만 넣어야지 이러고 경기 막판 투입했는데 연장에 가는 바람에 김민재가 40분 넘게 뛰고 말았거든요. 앞으로는 관리가 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컨디션을 올린다는 게 뭐 휴식과 뭐 훈련 이런 피지컬 훈련을 더불어서 해야 되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의 지난번 부상은 피로 누적에 의한 부상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 또 부상이 터지지 않으려면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다행인 건 파트너인 아미르 라흐마니가 이제 컨디션을 올리고 있어서요. 김민재 빠져도 라흐마니와 다른 센터백을 조합해서 충분히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이죠. 이제 곧 챔피언스리그가 재개되고 주중 경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컨디션을 100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칼추나폴리 24는 7점을 많이 줬어요. 그 위는 없네요. 7이 쫙 있고 6.5도 좀 있고 김민재를 비롯한 6점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5.5나 5는 없었습니다. 뭐 팀 내 최하점이긴 하지만 나폴리가 전체적으로 좀 균일한 평점에서 다 좋다는 뜻이지 뭐 6이 아주 나쁜 평점은 아니죠. 칼추나폴리 1926입니다. 자, 여기 평점은 처음 소개하는데 지역지 중에서 비교적 좀 칼추나폴리 24보다 덜 노출되는 곳이라 잘 안 다뤘지만 여기가 메이저지, 전국지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와 제휴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제타에서 기사를 좀 늦게 내고 이 칼추나폴리 1926의 기사를 먼저 인용해서 자기 홈페이지에 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기사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도 김민재에게 6을 줬습니다. 실수가 약간 있었고 이로 인해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심각한 실책은 저지르지 않았다 라고 역시나 뭐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이럴 때 6이 나오죠. 여기도 최고점은 7.5인데 메레트, 디로렌조, 오시멘 등이 7.5를 받았습니다.